과린이 친구들 안녕. 12월 두 번째 시간이에요. 과학소년 12월호에 대해 알아볼게요. 과학소년 12월호에는 누리호가 달성한 3대 미션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어요. 2021년 10월 21일 전라남도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날아올랐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고난도율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고난도율님 나와주세요. 안녕. 나는 어떤 내용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과학탐정 고난도율이야. 우선 이번에 쏘아올린 누리호와 2013년에 발사한 나로호는 뭐가 다른가요? 2013년도에 쏘아올린 나로호는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공동 개발한 우주 발사체였어. 2단 발사체였던 나로호의 1단 액체 엔진 개발은 러시아가 맡고 2단 고체 엔진 개발은 우리나라가 담당했지. 반면 누리호는 100%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든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야. 100kg급의 소형 인공위성을 고도 300km의 저궤도로 진입시킬 수 있었던 나로호와는 달리 총 3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더 강한 추진력으로 1.5톤급 실용위성을 고도 600에서 800km 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지. 누리호에 연료가 담긴 연료 탱크와 이 연료가 연소될 수 있게 도와주는 산화제가 담긴 산화제 탱크를 통틀어 추진체 탱크라고 하는데 이 추진체 탱크의 과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리호의 엔진에는 초당 1톤의 연료와 산화제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해. 그래서 발사체에 굉장히 많은 추진체를 실어야만 하지. 실제로 누리호의 총 중량인 200톤 중에 연료와 산화제의 무게가 무려 90%를 차지했어. 하지만 발사체가 무거워지면 우주로 보내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큰 우주 발사체는 추진체 탱크라도 가볍게 해야 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되지. 그런데 내부 외부의 압력을 견디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면서 동시에 가볍기까지 한 것은 너무 어려운 과제이지. 그래서 특수 소재로 두께를 얇게 만들고 특수 용접 공법으로 빈틈을 잘 막아야 하지. 그리고 액체 추진체의 출렁임을 막기 위해서는 탱크 내부에 일종의 칸막이 배풀을 설치해 출렁임을 크게 줄였지. 엄청나게 많은 추진체가 엔진으로 흘러 들어가 급속도로 연소되는 과정에서 엔진이 고장나거나 폭발해버리는 현상을 엔진 연소의 불안전성이라고 하는데 이 불안전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고온, 고압의 액체 추진체를 연소시킬 때 엔진 연소실 내부의 압력이 진동이 일어나게 되지. 워낙 많은 물리 현상이 얽혀있는 까닭에 과학기술이 발전한 지금도 완벽한 해결책은 찾지 못했어. 오죽하면 미국은 달 탐사를 준비하면서 4년간 1332회나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군. 누리호도 액체 엔진의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10여 차례나 엔진 설계를 변경하고 20회 이상의 실험을 하는 등 끈질긴 노력 끝에 16개월 만에 이를 극복한 거야. 누리호 1단에 달린 액체 엔진이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엔진 같았는데 사실은 작은 액체 엔진 4개를 묶어 만든 거라고 하던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잘 살펴보셨구만. 우주로 날아갈 만큼 큰 추력을 내기 위해서는 커다란 단일 엔진을 만들든지 아니면 작은 엔진을 여러 개 묶든지 해야 되지.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를 만들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필요했어. 그래서 우리는 후자, 작은 엔진을 묶는 방식을 택한 거지. 일반적으로 엔진이 커지면 제작도 어렵고 연소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완성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지. 누리호는 75톤급 액체 엔진 하나를 완벽하게 개발하는 데 집중해서 1단과 2단 모두에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한 거야.
작은 엔진 여러 기를 묶어 필요한 추력을 내는 기술을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이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는 로켓이 누리호뿐만은 아닌 거죠? 아니, 클러스터링까지 알다니. 이 방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우주 선진국들이 발사체 개발 초기부터 많이 사용해온 효율적인 기술이지.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재사용 가능 우주 발사체 펠컨 9 역시 1단에서 9개의 엔진을 달았는데, 이 엔진들 중 하나가 발사 후에 되돌아오는 발사체를 지상에 착륙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어. 즉, 클러스터링은 발사체의 재사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주 유용한 기술이지. 이번 발사에서 누리호는 클러스터링 1차 엔진으로 300톤의 추력을 내는 데 성공했으니 국산 발사체의 뛰어난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한 거지. 네, 오늘은 비록 3단 엔진의 연소 시간 부족으로 위성 모사체를 지구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실패한 누리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022년 5월에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때는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최종 미션까지 성공하기를 염원하면서 과학소년에 실린 단신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우주에서 울려 퍼진 레디 액션! 우주 첫 장편 영화 촬영기. 러시아 영화 감독이 과학자와 관광객만의 영역이 아닌 비즈니스의 공간으로 우주에서 12일간 장편 영화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2. 웨어러블 로봇 입은 공룡들의 전투 용갑 합체. 아머드 사우루스. 기계 갑옷을 입은 공룡들이 나와 전투를 펼치는 국내 제작 특수 촬영 SF 드라마로 공룡 복원에 성공한 인간이 공룡에 웨어러블 로봇을 입혀 외계 또는 로봇 공룡 군단의 침입에 대항한다는 내용인데,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3. 버려진 마스크의 화려한 변신. 매일 버려지는 마스크의 양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아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폐 마스크 재활용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고, 다양한 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신했을지 과학소년 12월호에서 살펴보아요. 이상으로 과린이를 부탁해 12월 두 번째 시간 과학소년을 알아봤는데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는 과린이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